남북 당국회담 결렬을 놓고 북측의 대남 비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우리 정부도 북측이 요구하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문제는 연계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데요. 차기 당국회담 개최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.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그 이산가족 상봉이 일단 별탈 없이 잘 마무리가 됐고 또 남북 당국 회담도 진행이 되면서 연말 연초에는 좀 관계에 대한 전망이 밝았습니다.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그렇죠. 사실은 이번에 그 이산가족 상봉 행사 그 자체를 좀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보다 더 그 폭넓은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이 남북한 간의 당국 차원에서 노력이 이어져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소위 그 지난번에 8.25 합의의 그 내용 중에 그 고위급 그 당국자 회의 이것을 이제 이행하는 차원에서 사실 차관급 회담이 열린 거죠. 여기에서 그 북한이 좀 더 그 나름대로 좀 적극적이고 또 포괄적이면서 이런 남북한 관계에서 진정을 원했다면은 아마 다음 그 실무자 회의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다방면에 열릴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금 차원에서는 이제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라고 하는 그게 지나치게 초점을 두고 또 그것을 연계시켜서 다른 것을 뭐 이산가족 상봉 행사 정례화라든가 뭐 이런 것을 이제 연계시키는 그런 측면이 나오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 있어서는 뭐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인도적인 문제인데 금강산 사업하고 이제 연계시키는 사실 맞는 건 아니거든요. 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서로가 이제 남북한의 실질적인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해서 그런 실무적인 차원에서도 뭔가 갈등이 생겨났다. 뭐 이렇게 본다면은 뭐 당분간 이런 시점이 좀 냉각된 시점이 좀 지속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. 계속해서 또 남과 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차기 당국 회담 일정을 잡는 것도 뭐 전망이 밝지는 않겠습니다. 어떻게 보세요? 지금으로 봐서는 좀 그렇죠. 지금 뭐 북한은 아마도 이제 남북한 관계 개선 그 차원에서 뭐 우선적으로 금강산 관광 사업을 재개를 하는 어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융통성을 보이고 있지 않는다. 뭐 이래 본다면은 우리 입장으로서도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간다면 또 받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. 이 내년 초가 되면 키 리졸브 훈련이 또 시작이 되는데 북한이 항상 이 시기면은 또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까? 이번에도 역시 좀 냉각기가 됐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이 시기에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? 예, 내년 초반기에 보면은 북한이 올해 당창건 출입정 기념 이전에 그 미사일 시험 발사라든가 장거리 이걸 예정을 했는데 아마 실패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. 뭐 이렇게 판단을 해본다면 이것이 이제 몇 개월 후에 이번 전반기에 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하는 뭐 그런 모습도 보일 가능성이 사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에 이어서 그 핵실험까지도 할 가능성 이런 것이 또 기다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. 뭐 이렇게 본다면은 남북한 관계 개선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열망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이 찬물을 끼얹는 그런 형국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 봐도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어떤 대북 정책의 개선점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텐데요. 좀 남북관계 개선을 하려면 좀 앞으로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까요? 예,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지금 그 남북한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건 그럼 끊임없이 사실 노력을 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잘 아시다시피 북한에서는 김정일 그 국방위원장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또 김정은이 들어와서 또 새로운 권력을 구축하다 보니까 내부적인 단속에 보다 더 그 혈안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. 뭐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비록 원한다 손치더라도 그 북한 측에서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그런 것을 못 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해왔던 그런 다방면의 그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들, 대화 노력들, 이것은 뭐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. 근데 그 속에서는 분명한 나름대로의 원칙이 사실 있어야겠죠.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정부도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인도적인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여타 뭐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라든가 이것하고 연계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사실 안 돼요. 나름대로의 그 특수성을 갖고 있는 그것은 그것대로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그 나름대로의 그 원칙이랄까 이런 것을 지킬 필요가 있고
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 더 얘기 드린다면은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한다면은 뭐 우선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산가족 상봉 행사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이외에도 실제로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다른 그 대화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뭐 남북 간에 무슨 뭐 철도를 연결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도로를 연결한다든가 뭐 이런 어떤 그런 그 좀 선택을 해서 여기에 좀 집중하는 그 모습을 좀 보일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. 북한의 요구에 끌려가지는 말되 좀 새로운 대화 창구를 좀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된다. 그렇죠. 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. 잠시 날짜 혼동이 빚어졌는데 이 북한의 제7차 노동당 대회 그 예고된 대로 5월에 치러지는 걸로 보입니다. 우리나라 말고도 이제 주변국에서도 이 행사를 통해서 좀 북한이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인가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뭘로 봐야 될까요? 네, 지금 그 노동당 대회를 뭐 그게 5월이 열리든 뭐 10월이 열리든 뭐 지금으로 봐서는 뭐 5월에 열린다고 일단은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러나 이 노동당 대회에서 조금 그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노동당 대회를 연다 36년 만이죠. 노동당 대회가 열린다는 것은 그야말로 당이 활성화된다는 뜻이에요. 당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사회주의 체제가 활성화되고 혹은 복원된다, 정상화된다 이렇게 표현한 큰 틀림이 없습니다. 자, 그럼 사회주의 체제가 그 활성화된다는 개혁과 개방 쪽으로 간다는 그런 그 모습보다는 오히려 더 과거로 회귀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인다 이래 볼 수가 있죠. 그 모든 그 산업 그 활동이라든가 이런 곳에 당을 적극적으로 투입을 시켜가지고 사상을 교양이라든가 사상 교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시킴으로써 이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뭔가 개선 여러 가지 그 생산의 개선이라든가 방법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지 않느냐 이래 볼 수가 있죠. 네, 그러니까 지금 북한 정치랑 사회의 좀 내면을 조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겠군요. 그렇죠, 그렇죠. 네. 그 일본 해역에서는요,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지금 다수 발견이 됐습니다. 이 무리하게 노동당 대회 준비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가요? 뭐 직접적으로는 지금 그 김정은 국방위원장 그 정권 하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 수산업. 이것을 이제 정산하는 그런 것을 적극 도모하고 있거든요. 자,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형태로 북한에서는 그런 그 업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 좀 과도하게 여러 가지 그 생산의 어떤 그런 책임성이 이제 부과되는 그런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.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좀 더 멀리 이런 그 수산업 활동을 위한 노력을 한다고 볼 수 있죠. 뭐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사고가 일어난다든가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이 과정 보면 북한 주민들은 여러 가지 또 그 남한의 사회를 안다든가 그래서 또 북한을 이탈하는 그런 어떤 또 인원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죠. 물론 이제 형식으로는 이런 그 업적 달성을 위해 가지고 뭐 먼 데까지도 그 나가서 그런 생산량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기회로 활용해 가지고 오히려 북한 사회를 이탈하는 그런 의민들이 또 생겨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동시에 해볼 수 필요가 있죠. 저희가 조금 전에 리포트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북한 모란봉 악단 공연 취소 이게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북중 관계가 다시 얼어붙는 거 아니냐? 아니면 또 다시 모란봉 악단 초청 행사가 다시 재개가 될 거다.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물론 뭐 이것 하나 때문에 북중 관계가 그 냉각되는 것이 심화된다. 뭐 이렇게까지 보는 것은 좀 과장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.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그 김정은 그 국방위원장 차원에서는 보면은 이번에 자기들이 그 핵국가라고 하는 그것을 그 지위 자체를 국제적으로 공식화 좀 시키고 또 이것을 근거로 해가서 보다 더 그 공세적인 외교를 펴려고 이번에 노력했다고 볼 수가 있죠. 이것이 첫 번째 좌절된 거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렇게 본다면은 당분간 이제 북중 간의 이 외교가 좀 더 그 급박하게 확장이 된다든가 이래 하는 데 있어서는 좀 그 제동이 걸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그 제동이 걸린다는 표현하셨는데요. 지금 남북 관계도 살짝 교착 상태인데 북중 관계까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새 육자 회담 재개 전망도 밝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.
글쎄요, 이제 육자회담 자체에 있어서는 이제 특히 그 미국 입장에서 이래 본다면은 실적으로 그 북한의 그 비핵화락하는 진정성을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의미에서 육자회담 재개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죠.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그 태도 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좀 보일 경우, 예를 들면 북한이 그 핵실험을 그 지속적으로 이제 4차 핵실험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핵실험을 더 이상 그 하지 않고 중단하겠다. 뭐 이런 그 모라토리엄 선언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을 좀 기점으로 해서 육자회담의 재개를 위한 하나의 그 방편으로 삼을 가능성도 역시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죠. 뭐 이것을 미국이나 아니면 뭐 우리 대한민국도 좋고 일본이나 중국 이것을 좀 육자회담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기대가 또 주어질 수도 있겠죠. 뭐 그렇다면은 육자회담 재개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일어날 수 있겠다. 뭐 이런 것을 조심스럽게 전망해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 북한을 둘러싼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 성사 여부가 어떤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좀 되거든요. 마지막으로 좀 반 총장의 방북 성사 가능성 좀 짧게 언급을 해주시죠. 사실은 뭐 유엔 차원에서는 그 방북을 상당히 원할 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그 반기문 사무총장이 그 방문을 함으로써 뭔가 자기들이 얻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뭔가 하는 것이 사실 있는데 유엔으로서는 딱히 뭐 그것을 줄 가능성이 그렇게 없다 이래 봅니다. 그렇다면은 사실은 그 반기문 사무총장의 그 방북 자체도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너무 크게 기대를 하고 있으면 아주 좀 조심스럽군요. 네,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